과 세리에 일단 요 두 리그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일단 전반적으로 승무패 경기들 조금 2월 금액도 조금 몰려 있는데 이번 주는 세리에와 EPL을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 가운데 좋은 경기들이 좀 있다. 자, 주간 경기는 이제 또 충남 아산 오바 또 좋았고요. 세레소 승 PK 두 번 얻었죠. 한 번은 또 실축이었고 한 번은 또 마지막에 또 핸드볼로 조금 얻어내면서 3대2의 승리를 조금 거둬줬습니다. 오버도 좋았고요. 삼성 진행 중이고 키움오바 지금 현재 통과 상대 또 난타전 이틀 연속으로 6.5를 받았는데 충분히 또 난타전이 조금 펼쳐졌다. 이야, 강원한테 당했습니다. 강원 오늘 PK 실축이 있었어요. 그죠? PK 실축이 또 한 차례 있으면서 일반승을 못 거뒀다. 광주 상대로. 광주 최근에 8연패에다가 강원이 또 광주전에 6연승이었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또 대전 오바가 지면 또 진행 중이고 삼성 승도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건 조금 너무 아쉬웠던 데이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또 잘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또 축구에 조금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또 지난주에도 NBA 야구 포함해서 조금 8.8배 적중이 됐었는데요. 내일 또 미국 축구와 MLB를 조금 포함해서 표발송을 조금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경기를 이제 또 해외 축구 주목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경기는 EPL과 세리에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다들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경기 이제 또 순위에 또 상당히 또 민감한 포커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서 접근을 조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리버풀과 첼시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리버풀과 첼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첼시의 상태가 과히 지금 좋지 못하죠. 감독 변화 이슈부터 해서 여러 조금 최근의 경기력들 조금 좋지 못한 상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과연 또 이 안필드 원정에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리버풀도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첼시도 지금 9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리버풀의 동기부여, 첼시의 동기부여 둘 다 맞물리는 상황이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리버풀의 홈 성적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도 홈에서는 10승 4무 3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물론 또 에키티케, 또 살라 요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좀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첼시가 리그 6연패에 또 빠져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최근 리그에서 또 노팅엄전에서의 또 패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충격적인 대패였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FA컵 우승을 조금 앞두고 있고 일단 결승전을 조금 앞두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리그 경기 부진과 또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심하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오늘 코럴과 제임스, 웨르겐센 이런 자원들의 복귀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저는 리버풀전에서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안필드 원정 2연패를 달리고 있고요. 감독 변화 여파로 지금 현재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른 경기는 하지만 리버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언어바가 3.5가 좀 잡혀 있어요. 근데 리버풀도 지금 현재 또 매경기가 조금 난타전이 조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맨유전도 조금 그렇고요. 또 오늘 경기가 이제 또 좀 중요한 경기인데 나름 또 지금 4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5위 에스턴빌라와 승점 동률입니다. 근데 다음 주 일정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에스턴빌라 원정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 경기에 또 이제 약간 첼시전을 조금 더 잡아놓고 수월하게 조금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홈에서 최근에 또 상대 또 공격적인 운영 첼시도 또 수비적인 불안 이런 분들이 좀 있다면은 저는 뭐 3.5 기준점도 조금 오버의 또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또 난타전과 함께 조금 리버풀 사이드로 핸디캡 설정 잘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첼시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엘체와 알라베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엘체는 꾸준한 홈발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메리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약간 순위도 14위까지 조금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또 엘체 같은 경우는 뭐 순위 대비해서 홈 성적도 8승 7무 2패예요. 그럴 정도로 17경기 동안 2패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로 또 주전 라인업 부상자가 좀 없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은 무엇보다 엘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지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엘체도 아직까지 잔류 확정은 아니에요. 14위인데 지금 이제 강등권과 승점 2점 차기 때문에 엘체 동기부에 좀 불타고 있습니다. 일단 올 시즌 라리가가 지금 중하위권 다툼들이 상당히 또 촘촘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무엇보다 엘체 동기부요 상당히 또 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알라베스도 19위를 달리고 있죠. 19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세비야와의 또 승점 차가 1점 차입니다. 17위와의 또 승점 차가 1점 차밖에 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올 시즌 무엇보다 이제 중하위권이 정말 촘촘해요. 아직까지도 끝까지 이제 잔류 경쟁, 강등 경쟁이 조금 펼쳐지고 있다는 점인데, 무엇보다 알라베스는 이제 보이가 또 부상으로 결장입니다. 보이 부상으로 조금 올 시즌 조금 또 원래 원톱 축구를 조금 즐겨 쓰는 팀인데, 뭐 토니가 있긴 하지만 또 보이의 결정은 무엇보다 큰 이슈고, 특히 또 원정 성적이 3승 3무 11패죠.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하다면은 일단 저는 요 경기 엘체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좋게 생각하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상관에 약간 홈발을 조금 받아요. 일단 또 엘체는 또 발렌시아 지역이다 보니까 발렌시아의 홈발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알라베스는 또 바스크 지역이다 보니까 바스크의 홈발을 조금 보여주는데, 그냥 상대전이 홈에서 강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동기부여 충만하고요. 그 가운데 엘체 홈발 충분히 또 고려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해요. 어느 반은 패스하시고 승패는 일단 발렌시아 홈발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칼리아리와 우디네스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리도 이제 15위를 달리고 있고요. 우디네스는 1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또 칼리아리도 어느덧 이제 잔류권에 조금 거의 확정 단계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이제 약간 조금 잔류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 큰 동기부여가 조금 결여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볼로냐전의 무승부, 최근에 또 아탈란타전의 승리, 이런 분위기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디넷에도 지금 1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디넷에도 뭐 지금 이제 약간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이제 상위권 도약을 조금 보기에는 조금 뭐 무엇보다 코모와의 또 격차가 15점 차로 조금 벌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큰 동기부여가 지금 약간 결여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팀들은 약간 동기부여가 살짝 조금 빠져 있어요. 빠진 경기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경기고요. 근데 우디네세가 올 시즌 무엇보다 최근 12년 동안 올 시즌이 어떻게 보면 또 원정 성적이 최고로 좋았던 애입니다. 일단 하위권 팀들 상대로 상대 또 승수 확보도 조금 잘했고, 무엇보다 또 그럴 정도로 올 시즌 원정 성적이 12년 동안 최고의 원정 성적을 보여줬던 애긴 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약간 무승부보다는 이 경기는 조금 안전한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조금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물론 욕심이 나실 수도 있어요. 무승부나 또 일단 역배당 욕심이 조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전하게 접근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리드감이 되겠다. 일단 어느 반은 약간 조금 패스하겠습니다. 어느 반은 살짝 조금 패스하고요. 우디네세가 칼리 원정 또 이 섬지역 특성을 조금 잘 극복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프렌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노바 패스 프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라이프치히와 장크르트 파울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도 오늘 승리를 한다면은 이제 챔스가 확정이 됩니다. 다음 챔스가 또 확정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도 또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불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장크르트 파울리도 지금 17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상황에 따라서 두 경기가 남았거든요. 15위 지금 브레멘 상대로는 6점 차 뒤쳐져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잔류는 조금 어려워졌어요. 근데 약간 16위 볼프스부르크와는 승점이 동률인 상황이다 보니까
승강 프로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간 장크타 파울리도 동기부여는 있어요. 동기부여는 조금 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오늘 경기 또 볼프스부르크의 상황을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경기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맞물리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장크타 파울리가 무엇보다 최근에 또 홈 경기 마인츠전의 패배 포함해서 이렇게 강등 버프나 잔류 버프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무엇보다 8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 올 시즌 운퉁지가 또 4골밖에 없죠. 그런 내용으로 일단 주포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데다가 주전 멤버 1군 멤버에서 7명의 결장이 지금 확정이 돼 있다면은 여기는 라이프치히의 동기부여를 조금 더 유념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홈 경기가 상당히 또 준수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또 상원의 또 매치에서 약간 홈발이 조금 존재를 좀 하긴 했어요. 일단 라이프치도 올 시즌 장크리타 파울리 원정에서 1대1의 무승부였어. 그럴 정도로 장크리타 파울리 원정에서는 조금 고전하지만은 대로 또 홈에서는 엄청 또 좋은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에서는 라이프치 똥배당 납득이 된다.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3.5 기준점에서는 조금 언어반은 조금 저는 고민이 돼요. 언어반은 살짝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조금 요 경기는 조금 승패 조금 집중도를 조금 품어보시길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슈투트가르트와 레버쿠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많은 경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이 경기가 오늘 또 5위와 4위 일단 분데스리가는 4위까지 챔스 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양 팀들 단두대 매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양 팀들이 또 승점도 지금 현재 똑같아요. 똑같은 승점 58점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팀들의 동기부여 오늘 무엇보다 불타는 경기 단두대 매치를 조금 펼치게 됐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또 슈투트가르트가 또 홈 경기에 또 11승 3무 2패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직전에 라이프치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리그 2연승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전 두 팀들의 맞대결 무엇보다 3.5 기준점에 오바가 지금 정배당에 좀 잡혀 있는데 오바 상당히 또 3.5더라도 좀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도 1월달에 레버쿠젠 원정에서 슈투트가르트가 4대1의 대승을 거뒀어요. 5골이 났던 매치였고요. 뭐 지난 시즌 막판도 또 7골이 났던 내용이기 때문에 용의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승패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기긴 한데요. 무엇보다 약간 이제 또 슈트가르트의 홈 성적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팀들의 매치는 조금 팽팽한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올 시즌 또 데미로비치, 운다프 요 공격 라인업들이 최근에 또 이제 무엇보다 홈 경기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의 정배당도 조금 납득이 된다. 오버도 긍정점, 슈투트가르트 사이드로도 긍정점. 한번 또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아웃국과 메넨글라바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무엇보다 이제 양 팀들 아웃국과 지금 현재 메넨글라바트 두 팀 다 지금 현재로 조금 잔류는 확정이 됐죠. 잔류가 조금 확정이 된 상황이고, 자, 그 가운데 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위를 달리고 있는데 7위 프라이부르크와 승점 4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어요. 두 경기를 전부 다 잡아내고 뭐 상황을 또 봐야 되죠. 자력은 조금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운영이 되겠다. 자, 그런데 또 메넨글라바트도 솔직히 원정 성적이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 3승 5무 8패로 조금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는 아웃국의 일단 유럽 대항전 동기부여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넨글라바트도 이제 약간 일부 신의 자원들을 조금 가용할 가능성도 조금 예정이 돼 있긴 해요. 근데 물론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일부 약간 조금 그동안에 경험이 없었던 벤치 자원들에게 조금 기회를 줄 가능성도 조금 열려 있다는 점에서 아웃국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패스입니다. 언어반은 조금 오버가 좀 봐주고 있는데 언어반은 좀 버리시고 아웃국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생각해 보시냐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호펜하임과 브레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위 자리 쳐져 있죠. 6위 자리로 조금 쳐져 있지만은 실제 지금 현재 슈투트가르트, 레버쿠젠, 호펜하임 요 4위, 5위, 6위 팀이 승점 58점으로 동률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호펜하임도 지금 현재 또 챔스권 4위권 진입이 충분히 또 가능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골득 실차도 조금 더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 득점도 조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더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되겠다. 자, 그건데 또 브레멘을 만나게 됐습니다. 브레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약간 시즌 내내 또 수비 때문에 고전을 했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약간 조금 부상 여파가 조금 개선이 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 16위 볼프스부르크 이제 약간 승강 프로업권이죠. 16위 승강 프로업권과는 승점 6점 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 약간 5골이 또 앞서 있어요. 볼프스부르크보다 골득실이 5골이 앞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두 경기를 전부 다 패배를 당하더라도 볼프스부르크가 뭐 정황상 뭐 대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볼프스부르크가 오늘 또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오늘 조금 잔류가 또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더라도요. 그런 상황이 조금 벌어질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되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호펜하임전은 조금 약해요. 상대전에 상당히 또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아르슬란이나 크라마리치 이런 자원들이 일단 최근에 또 폼들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건 충분히 또 호펜의 정배당 조금 납득이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득 시차에서 밀려서 지금 이제 6위를 달리고 있지만은 4위와 5위, 6위는 승점이 지금 현재 58점으로 동률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약간의 다득점도 조금 필요한 경기죠. 일단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가운데 또 3.5 기준점이 조금 잡혀있는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조금 언어바가 물론 또 이제 조금 3.5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긴 한데요. 2.5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듭니다. 일단 브레멘은 약간 수비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시고 핸디값 잘 설정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브라이턴과 일단 울버햄튼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 아무래도 지금 승무패 경기도 실제 또 세리에와 조금 EPL 경기로 조금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좀 위험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약간 EPL 경기들이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경기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라이턴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 울버햄튼은 이제 강등이 또 확정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딱히 큰 동기부여가 좀 없다는 점들이고요. 브라이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 나름의 또 이제 약간 유럽 대항전 지금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브랜드포트와 승점 1점 차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위까지 컨퍼런스 진출이 조금 가능하고요. 본머스와의 또 격차가 지금 승점 2점 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로파까지도 브라이턴은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물론 또 브라이턴이 홈발이 또 강한 팀이고 울버햄튼이 올 시즌 리그 원정 성적이 단 한 차례도 승리가 없긴 없어요. 올 시즌 원정이 5무 12패야. 5무 12패긴 한데 이건 너무 똥배당, 이런 똥배당을 받을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약간 추천만 드리겠고요. 배당 대비해서는 큰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아시겠죠? 물론 또 브라이턴의 홈발, 울버햄튼이 또 최근에 또 실점도 조금 늘어나 있고, 매 경기가 좀 난타지 않은 점에서 한번 또 이런 방향성을 조금 고려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은, 이런 배당을 조금 접근을 하기에는 저는 조금 손이 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 똥배당 무슨 바르셀로나도 아니고 그죠? 레알 마드리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추천만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그래도 좋아 보이신다면은 그래도 브라이턴 핸디까지 한번 접근 포인트를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반은 패스고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울버햄튼과 본머스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럼과 본머스. 자, 풀럼은 이제 11위를 달리고 있고요. 본머스는 6위 자리, 지금 유로파 지금 자리를 조금 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브라이턴의 추격을 또 뿌리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충만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의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지금 이제 풀럼 입장에서 3경기가 남았어요. 3경기가 남아서 본머스와의 또 승점 차가 4점 차밖에 안 나요. 11위와 또 6위가 4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풀럼도 지금 이제 유럽 대항전 동기부여가 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양 팀들의 맞대결이 조금 펼쳐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두 팀들의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놓고 다툼을 조금 벌이게 됐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본머스가 홈에서는 상당히 또 준수한 패턴인데요. 원정에서는 5승 7무 5패로 살짝 조금 아쉬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제 또 풀럼이 또 홈 성적 10승 2무 5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부분을 조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고, 최근 또 에스턴 빌라 상대로 또 승리, 아스날전에서는 조금 패배를 당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최근의 페이스가 또 나쁘지 않은 방향성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뭐 빌라전, 뭐 브라이턴, 토트넘 요런 팀들을 전부 다 조금 잡아냈던 여력을 조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 6경기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매치다. 이거를 좀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제 또 상원의 또 홈 경기에서의 또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조금 풀럼 역배나 풀럼 프랜의 가능성 조금 열어놓으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두 팀들의 매치, 물론 또 이제 약간 언더가 지금 정배당 또 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두 팀들의 매치는 상당히 또 다득점도 또 빈번하게 조금 펼쳐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3.5 기준점이라면 두 팀들의 공격적인 성향,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반은 좀 메인감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플럼 역배나 플럼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자, 다음 게임 이제 썬덜랜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벤드로 이제 썬덜랜드 또 홈발을 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죠. 일단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아스날도 잡아내고 여러 조금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 썬덜랜드도 이제 컨퍼런스권 진출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일단 유로파까지도 조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3경기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경기 전승을 조금 포함해서 충분히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맨유는 이제 챔스 확정이 됐어요. 챔스 확정. 파죽의 3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무엇보다 본머스의 또 승점 차가 12점 차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EPL은 5위까지 진출이 가능합니다. 5위까지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단 무엇보다 맨유는 이제 또 챔스권은 확정이 된 상황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또 물론 또 맨유가 최근에 또 경기력이 상당히 또 준수했죠. 그런 애도 좀 있긴 한데, 전 전반적으로 이제 맨유가 원정 성적은 약간 조금 뜨뜨미지한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썬덜랜드의 동기부여 또 홈에서 올 시즌 무엇보다 8승 5무 4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저는 약간 썬덜랜드 프렌 조금 공략 포인트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듭니다. 또 실제 맨유도 원정에서의 또 실점률이 조금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 조금 풀어야 되는 숙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잔류는 또 확정이 됐고, 그죠? 맨유도 약간 조금 편안한 경기 운영이 조금 될 수 있다면은 차라리 조금 2.5 기준에 오버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승패를 떠나서 오버를 먼저 또 생각하시는 것도 나름의 또 방향성은 좀 될 수 있겠다. 굳이 또 승패를 본다면은 약간은 그래도 약간 프랜사이드나 조금 역배의 가능성도 살짝은 조금 열려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 썬덜랜드의 홈발 한번 또 기대를 해보시고요. 오버도 한번 또 유념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세비야와 에스파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에스파뇰이 시즌 초반 엄청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어요. 그걸 또 벌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강등권까지 아직까지 좀 떨어지지 않았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에스파뇰의 경기력은 그래도 조금 심각한 수준에 조금 이뤄져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또 지금 현재 리그 내에서 17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17경기 동안 홈이고 원정이고 승리가 없는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과연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또 에스파뇰도 무엇보다 그래도 약간 조금 벌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순위가 조금 이렇게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세비야는 또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죠. 지금 이제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요. 지금 18일 레반테가 또 어제 또 승점 확보를 했습니다. 승점 3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승점 1점 차로 레반테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17위 일단 잔류사수 충분히 또 노려야 되는 상황이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알메이다 감독 경질하고 나서 가르시아 감독 오고 나서는 경기력이 조금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일단 이제 산체스가 최근에 약간 후반기 폼이 조금 올라와주고 있다는 점, 또 부상자 없이 풀멤버 구성이라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제 또 에스파뇰의 원정이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 에스파뇰 원정 성적을 조금 고려, 최근에 또 17경기 동안 승리 없는 내용들, 이런 걸 조금 고려한다면은 여기는 약간 세비야에 또 정배당한 한번 또 납득이 조금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비야 최근에 감독 교체 후에 약간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 경기를 뭐랄까 핸디까지 짤 정도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핸디까지 과감하게 이렇게 조금 들어갈 정도로 막 이렇게 조금 강하게 조금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고, 일반승 정도는 한번 또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파뇰의 경기력 최근에 조금 바닥을 찍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2.5 기준점 어느 바는 패스입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라치오와 인터밀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인터밀란은 우승 확정이죠. 리그 우승을 조금 확정을 지었고, 이제 양 팀들이 오늘 경기 이후로 또 맞대결을 펼칩니다. 무엇보다 5월 14일, 5일 뒤에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을 치르게 됐어요. 라치오와 인터밀란이 결승에서 맞붙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굳이 또 리그에서 힘을 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이고요. 일단 인터밀란이 또 로테이션을 가용을 한다면은 저는 일정수는 라치오 역배당이나 조금 무승부, 아니면 또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방향선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인터밀란 굳이 리그에 또 힘을 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득점보다는 약간 저득점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고요. 일단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프랜이나 역배, 무승부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으로 조금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맨시티와 브랜드포트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팀 다 역시 또 동기부여는 충만해요. 브랜드포트도 지금 리그 내에서 지금 유럽 대항전권을 조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7위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6위 본머스와는 또 승점 1점 차, 브라이턴과는 또 승점 1점 차로 또 강등차를 살짝 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 막판까지도 어떻게 보면 또 유럽 대항전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맨시티도 무엇보다 동기부여 충만하죠. 지난번 에버튼 원정에서 에버튼 원정 9연승이었는데 그 경기 때 3대3으로 비겨버리면서 일단 공식전 6연승이 조금 끝나고 말았어요. 자, 무엇보다 맨시티 지금 현재 승점 5점 차요, 아스날과. 근데 아직까지 아스날과의 또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를 하면은 그래도 일단 아스날과의 또 승점 차가 2점 차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또 잡아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브랜드포트도 동기부여 충만하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부어주고 있는데 유난히 또 맨시티전에서 조금 열악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특히 또 맨시티 원정에서 최근에 3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요 경기는 또 순위도 순위지만은 양 팀들의 득점한 경쟁도 조금 걸려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일단 홀란드가 25골, 25골로 리그 25골을 조금 달려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티아고가 지금 이제 3골 차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양 팀들의 또 주포 득점한 경쟁도 같이 불붙어 있는 경기예요. 자, 그 가운데 또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이제 3.5 기준점이더라도 한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 대상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저는 약간 맨시티 승, 아무래도 일단 맨시티가 올 시즌 그래도 홈 경기는 조금 준수했었고 브랜드포트가 또 원정에서의 기복들을 상당히 또 보여준다면은 여기는 맨시티의 똥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는 3.5봐도 조금 좋아 보이고 일단 요 경기 맨시티 사이드로도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품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아틀란티코 마드리드와 꼬마의 경기, 또 꼬마와 또 셀타비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꼬마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챔스 탈락, 아스날전에서의 챔스 탈락 후 폭풍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무엇보다 셀타비고도 지금 이제 동기부여가 또 큽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는 챔스권에 어느 정도 조금 순위, 득점들을 조금 벌어놓은 상황이에요. 베티스와의 또 격차가
지금 현재 또 승점 10점 차가 나고 있고 셀타비고와의 또 격차는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16점 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는 챔스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꼬마의 동기부여는 살짝 조금 빠지고 있다. 셀타비고는 6위를 달리고 있는데 헤타페가 승점 3점 차, 빌바오가 승점 3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단계라서 어떻게 보면 또 유로파권 사수가 조금 중요한 상황이고요. 또 베티스와의 또 격차가 지금 승점 6점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신락 같은 희망이 나지만은 역시 또 셀타비고도 챔스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셀타비고의 동기부여가 훨씬 더 큰 경기예요. 그런 의도를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이고 두 팀들의 최근의 맞대결이 2번 연속 무승부가 납니다. 그런 의도를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일단 조금 꼬마의 후유증 요렇게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또 EPL 원정, 아스날 원정 후유증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 약간 셀타 프렌의 가능성을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로 추천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패스하시고요. 셀타비고, 챔스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베티스 오늘 경기가 또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셀타비고가 승점 3점을 확보를 한다면 충분히 또 가시권에 들어온다는 점들, 또 본인 순위도 조금 지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셀타 프렌으로 안전한 접근 포인트 고려하신다면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패스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볼프스부르크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프스부르크는 지금 현재 16위를 달리고 있어요. 16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름의 또 동기부여를 조금 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딱 승강 프로권이죠. 근데 이제 브랭맨과는 사실상 이제 약간 조금 격차 좀 벌어졌어요. 이제 또 승점 6점 차, 두 게임 남았는데 승점 6점 차에 골득실 차도 5점 차로 조금 벌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냉정하게 다이렉트 승격은 조금 어렵다. 그렇다면 승강 프로권이라도 조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하이덴하임이 승점 3점 차로 추격 중에 있고요. 자, 그런데 장크레타 파울리아는 승점이 지금 현재 26점으로 동률인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삐끄덕하면은 역시 또 다이렉트 강등이 또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단 볼프스부르크의 동기부여가 불타는 가운데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챔스 탈락을 했잖아요. 챔스 탈락.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조금 아쉬웠던 패배를 당했었는데 오늘 주전 멤버 가동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뭐 큰 의미를 조금 둘 수 없고 일단 슈투트가르트와의 포칼컵 결승전이 24일날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칼컵까지 이제 조금 시간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주전 멤버들을 조금 가용해서 조금 이제 합을 조금 맞춰보고 전술을 조금 조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조금 펼쳤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볼푸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비보가 되고 있습니다. 전 요 경기 밤인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한번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무엇보다 최근에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7연승입니다. 7연승에다가 24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그런데다가 올 시즌 원정 성적 13승 3무로 단 한 차례도 패배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멤버들 일단 어떤 구성이 될지 봐야 되겠지만은 가동이 된다면은 동기부여를 박살낼 수 있는 경기력은 나올 수 있겠다. 바이에른 뮌헨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핸디캡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느 반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또 정리가 됐고요.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 마이미와 또 토론토 F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토는 이제 미할로비치가 영입이 되면서 나름 또 이제 경기력들을 조금 끌어갈 줄 알았어요. 지난 시즌에 또 영입이 됐죠. 근데 콜로라도 시절 때만큼 미할로비치가 딱히 그렇게 조금 인상적인 활약들을 조금 못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숙제다. 요렇게 조금 남아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경기 또 요렇게 조금 치르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저는 약간 조금 인터 마이미가, 물론 최근에 약간 홈 경기는 다른 차로 승리가 없어요. 지난 올랜도전이 조금 좀 처참했죠. 3대0으로 조금 이기고 있다가, 4대3의 역전 패배를 조금 허용했던 부분들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뼈아팠던 부분이다. 이걸 좀 보고 있는데 인터 마이미가 올 시즌은 원정 성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홈 대비해서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은 거의 또 완벽에 가깝게 그렇게 조금 펼쳐진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정 성적 5승 1무 1패로 홈에서는 1승도 없지만은 원정 경기가 훨씬 더 더 좋은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토도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수비 밸런스는 조금 균열이 조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3.5 기준점에 오버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 또 이제 인터 마이미의 원정 성적, 토론토의 아직까지 조직력 문제 이런 부분이라면은
인터 마이미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또 조금 원정 마임이라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오바도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시카고 파이어와 뉴욕 레드불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뉴욕 레드불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멤버 구성이 포텐이 조금 터져야 되는데요. 그죠? 그런 애들 조금 못 보여주고 있고, 고질적인 원정 브랜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로 또 상당히 또 기복이 조금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또 홈에서 뭐 댈러스전의 패배, 뭐 신시내티전 원정에서의 패배, 이런 부분들, 수비는 좀 균열이 나 있고, 홈 경기는 뭐 득점은 또 임팩트가 없는 내용들,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또 공수 지표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시카고 파이어는 홈 경기가 4승 2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또 리그 내에서 지금 이제 10경기를 치렀습니다. 10경기 동안 19득점을 할 정도로 리그 득점이 상위권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팀 득점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뭐 반바나 또 최근에 또 뭐 진크나게 이런 점들을 봐도 또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정에서 또 부진한 무엇보다 뉴욕 레드불스라면 조금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가 또 뉴욕전에서 최근에 또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패배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또 시카고 파이어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3.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 뉴욕이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리그 최다 실점 2위 팀입니다. 그럴 정도로 약간 실점률이 원정에서 특히 또 열려있다는 점에서는 한번 또 오버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그죠? 일단 요 경기 시카고는 리그 득점 지표가 상당히 좋고요. 뉴욕 레드불스는 원정 수비, 일단 수비 실점 리그 최다 실점 2위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긴 자연스럽게 시카고 사이드, 오바 사이드의 추천 포인트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레츠와 유벤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우리 또 유벤투스 피해자들이 속출을 했어요. 그죠? 저도 유벤투스 피해자였는데, 정말 유벤투스 너무 속상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뭐 시즌 막판 되니까 이제 물론 또 이제 그 유벤투스도 4위 자리고요. 로마가 지금 이제 승점 1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동기부여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근데 레체도 지금 현재로 리그 17을 달리고 있고요. 크레모네가 지금 현재 승점 4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잔류권입니다. 잔류권과 딱 챔스권에 딱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맞물리는 경기가 되는데 일단 저는 요 경기 유벤투스 똥배당 추천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유벤투스도 원정 경기가 상당히 또 준수한 팀이고 올 시즌 조금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전 요 경기는 2.5 기준점에 언더는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지난번에 또 너무 되어서 그런가 일단 레체가 또 득점이 좀 잘 안되는 팀이긴 합니다. 리그 최초 득점 1위 팀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 유벤투스가 승리를 거두든 레체가 비벼보든 요 경기는 언더사이드를 공략 포인트만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승패 유벤투스 한번 지켜봅시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소시에드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 같은 이제 소시에드는 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왜냐면 구강컵에 우승을 했죠. 구강컵 우승 여파로 인해서 지금 이제 딱히 이제 또 유로파 이제 또 진출권을 또 확보를 내는 상황이라서 소시는 이제 딱히 리그 동기부여는 조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난 경기 때도 약간 로테이션을 조금 가용했던 경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 애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반면 또 베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라리가 같은 경우는 5위까지 이제 약간 조금 진출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챔스 확정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셀타비고가 승점 6점 차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어요. 베티스 입장에서는 오늘 큰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점 3점이면 또 좋겠지만은 승점 1점만 확보를 하더라도 챔스 진출이 확정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경기도 제가 봤을 때는 베티스 조금 안전한 운영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은 조금 보이고 있다. 근데 또 워낙 또 베티스가 아시다시피 올 시즌 리그 원정에서 무승부 비율이 너무 높아요. 무티스죠. 원정 무티스가 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무승부 비율이 높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무승부 가능성이나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소울시는 지금 현재 약간
일부 신의 자원들, 물론 또 홈 경기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보인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소시가 뭐 멤버 구성을 다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또 베티스전이 조금 약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무승부나 또 프랜사이드에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살짝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여요. 그런 면도 좀 있는데, 아무튼 요 경기는 안전한 접근은 프랭, 또 한번 또 무승부나 역배 가능성은 약간 5대5 정도 조금 보여주는데, 선택을 조금 잘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최근에 또 소시에다드가 약간 신의 자원들 조금 꺼냈을 때 실점이 좀 많습니다. 그런 애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약간 조금 오버도 살짝은 납득이 돼요. 일단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프렌, 역배, 무승부 이렇게 한번 조금 골라보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제일 안전한 접근은 레알 베티스 프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몽레알과 올랜도 시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올랜도 시티 직전 경기가 대박이었죠. 무엇보다 인터 마이미와의 또 원정 경기였습니다. 인터 마이미 원정에서 3대0으로 뒤지고 있던 경기를 4대3으로 역전 승리를 거둬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인상적인 경기였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 경기는 조금 올랜도도 잘하긴 했지만은 인터 마이미가 무엇보다 조금 지금 수비 지표가 과연 또 정말 또 심각하구나. 요걸 조금 보여줬던 증명했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몽레알이 약정배를 받았는데요. 몽레알 같은 경우도 실제 지금 14위를 달리고 있고요. 리그 내에서 지금 이제 실점이 23실점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또 많은 실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경기 상황을 조금 잘 못 끌어가고 있는데요. 공수 밸런스가 균열이 조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매치라면은 두 팀 다 지금 이제 실점이 너무 많아요. 올랜드도 그렇고 지금 몽레알도 그렇고 공수 밸런스 깨져 있고 상원에 또 득점은 조금 되고 있는데 득점 대비해서 실점률이 더 높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3.5 기준점에서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경기는 몽레알, 물론 또 홈에서의 일정 수준 예전에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약간 몽레알의 부상 여파, 그리고 또 올랜도 시티가 직전에 이제 무엇보다 조금 득점력에서의 퍼포먼스를 조금 안고 같은 경기들, 뭐 조금 파샬리치의 또 활약, 이런 부분 조금 고려한다면 오에다도 조금 좋았죠. 전 이 경기는 약간 올랜도의 반등의 또 기세를 조금 더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살짝 역배당 가능성, 두 팀들의 전력차가 딱히 그렇게 조금 크지 않다는 점이고, 최근에 무엇보다 또 몽레알이 올랜도전에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런 애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충분히 또 역배 가능성이나 또 프랭 가능성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올랜도가 시즌 초반에 약간 행보가 조금 좋지 못하긴 했죠. 그런 내용이지만은 일단 몽레알전에서는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또 역배 프랭 또 3.5 기준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여기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경기는 이렇게 한번 진행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주간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조금의 아쉬움을 조금 남기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제 포항 대전도 조금 조용하네. 포항 대전도 상당히 또 조용한 상황이긴 한데요. 자, 지금 이제 아무튼 오늘 새벽 경기는 더 좋은 적중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조금 날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강원한테 이렇게 조금 뒤통수를 맞으니까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새벽은 또 더 좋은 경기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또 주말은 또 새벽 축구가 꽃이죠. 일단 오늘 경기 깔끔한 적중 한번 또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자!